저는 시장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 이하 물가 상승을 이미 미리서 반영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새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시장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공급자 관리협회의 PMI가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둘 다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SM 공급자 관리협회 PMI 지수, 이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SM이라는 게 미국의 공급자 관리협회인데요. 여기서 매월 그 PMI 지수를 작성하는데, PMI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20개 산업 300명 구매 관리자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규 주문, 수출, 생산이 늘었느냐, 혹은 줄었느냐, 혹은 지난달로 같았느냐,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50 이하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제조업 PMI 지수가 21개월 중 20개월 50 이하입니다.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좋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8월도 47.2%로 47.9%가 시장 예상치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제조업 경기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ISM 이 사이트들 아주 원문을 읽어봤더니 이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거기서는 42.5 이하였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2022년 4월이 미국 경기 저점이었는데요. 어떻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지만은 계속 경기 확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ISM PMI를 작성할 때 10개 지표를 작성합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이런 10개 지표를 작성하는데요. 근데 신규 주문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근데 신규 주문 보니까 7월에 47.4%에서 8월 44.6%로 줄어들었어요. 신규 주문이 줄어든다는 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생산도 줄어들 수 있고 고용도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 비중보다는 서비스 비중이 훨씬 더 높죠. 또 내일 서비스의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서비스 PMI는 아직도 50 이상이지만은 그러나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3분기 GDP 성장률, GDP 나오보면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3.0이었죠. 그리고 4분기 예측하면은 0.8 정도 나와요. 4분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주식시장이 반영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 주가는 너무 가대평가됐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이 ISM 지수하고 미국 S&P 500인데요. 과거 보면은 방향은 대체적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SM은 계속 PMI 지수는 50 이하인데 주가는 S&P 500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만큼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제가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그 다음에 소매 판매, M2 강의 통화 이런 걸 평가해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습니다. 그게 지금 조정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대평가됐다고 그 뒤로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요. 저는 4분기에는 12월 대선도 끝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가대평가된 상태에서 다시 오를 수는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오고 8월 초 조정도 그거였고요. 지금 조정도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ISM PMI 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5 정도 돼요. 우리가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별로 안 나오는 게 우리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4분기에는
미국 주가가 저는 뭐 금리나 대선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반등은 좀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우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뭐 제상이 2.1이었었습니다. 제가 계속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 이런 점만 했는데요. 실제로는 2.0 제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로 제상과 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 2%가 무슨 의미입니다? 한국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물가 목표 2% 접근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 목적별로 품목별로 보니까요. 대부분 다 안정되고 있어요. 음식 및 숙박 이게 2.7% 상승해가지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만 대부분 상품들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제가 뭐 9월에서 그 12월까지 물가 상승을 전망해 보면요. 특히 9월, 12월에는 1% 중후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11월, 12월 가가지고 약간 오른데 한국은행 목표치 여전히 2% 이하로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안정된 것은 내수 소비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요. 그동안 통화정책이 식차 효과였었어요. 우리 M2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20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걸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이 안정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통화 증가율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물가 상승이 다소 높아질 텐데요. 그런데 내년에도 2%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우리 그 소비자 물가에 7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런데 이게 좀 반등하다가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별로 없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 계속 안정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냐는 거죠. 요새 일부 언론 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놓친 게 아닌가, 좀 뒤늦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테일러 준축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올 3분기에 2.7% 정도 나와요. 3.5%죠. 테일러 준축은 물론 과거 실질금리를 어느 걸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잠재 GDP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2000년부터 2023년 실질금리 평균을 사용했고요. 물론 그 잠재 GDP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이걸로 보면은 적정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은행이 물가는 예상한 경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는 겁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한국은행이 주장했던 게 수도권 집값,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이건데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최근 10년 동안 통계 분석해 보니까 금리보다는 오히려 대출액이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월부터 정부가 과감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뭐 가계대출, 그 다음에 집값 상승세 이런 거 문제도 조금씩은 저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그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11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저는 11월에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해 버렸죠. 대표적인 시장 금리가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 아닙니까? 이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어요. 우리 금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소비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진 거죠. 그런데 하는 총재는 시장이 너무 미리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시장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 이하 물가 상승을 이미 미리서 반영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새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시장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서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또 6개월 후, 1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금리는 저는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이 좀 느리게 반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가 우리 경제학 교과에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죠. 우리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은 뭐 금리, 명목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금리도 떨어지는데요.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반영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가상승률 많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0월에는 1% 중반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미리서 많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미리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고 10월 무렵에 또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 2000년 이후로 분석해 보니까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뭐 한 1%포인트 위에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를 들어 10월에 1.6%까지 떨어진다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지금 2.9%, 3%인데 2.6% 안팎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까지 가지고 계셔도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금리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실질 코스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CPI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 코스피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물가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23년까지 전년 동월 대비 올 평균 상승률 그거해 보니까요. 우리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7.6% 이 기간 동안에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뺀 겁니다. 코스피 상승률만 계산하는 건데요. 코스피 상승률이 이 기간에 지난 24년 평균 보니까 소비자 물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뭐 앞으로도 이 갭이 좀 축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코스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그거보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를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 비중 지금 많이 싸졌다고 제가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